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기 쉬운 교통 관련 법규, 오늘 담당을 한 강사 곽순관입니다. 본 강의는 10강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교재이론 중심은 6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교재는 중심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세 개를 중심으로 교재를 6강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핵심 문제는 이제 오해가 되어 있는데 교재에 보면은 이걸 4강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통 관련 법령이 이제 아까 3개 설명드렸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법이라는 건 이제 입법 취지가 있죠. 왜 그 법을 필요로 하느냐? 입법 목적이라고 하죠. 취지. 자, 그럼 도로교통법을 먼저 보죠. 도로교통법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라는 게 뭐예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가, 그럼 어떤 게 도로냐? 아무 길을 다 도로라고 그러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법이 있습니다. 도로법이라고. 그 도로법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하고, 또 공공복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 사람들, 국민 일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왜 만들었냐? 자,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한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사고는 필요하기죠.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례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회복을 신속하게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편익 증진. 자, 피해당한 사람은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상을 받고, 또 거기에 운전하는 분들은 또다시 본업에 들어가고, 그런 걸 처리하고자 하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말만 들어도 특정범죄. 좀 가중한다. 다시 얘기하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조금 엄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특가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가법이라는 말은 뭐 꼭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기로 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도로교통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은 아까 입법 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상의 모든 위험, 그 다음에 장애, 이걸 방지하고 제거한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죠. 첫째, 도로라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없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교통수단. 우리가 이제 차마라고 그러는데 자동차나 우마차를 우리가 차마라고 얘기를 하죠. 자, 도로에는 아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아무 길이라 다 일반 법에 적용되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첫째는 운전자가 있겠죠. 도로를 갖다 운행하는 운전자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또 다니는 사람들, 보행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용주. 관련돼서 이거에 관련된 고용주가 더 있겠죠. 자, 교통수단. 크게 3가지죠. 자동차. 제일 많은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원동기 장치 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죠.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았다. 모터를 단 자전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교통수단의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마차. 지금 뭐 우마차 없죠. 우마차는 거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골 같은 데, 지방도 같은 데는 우마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마차도 교통수단의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용어. 자, 용어가 많습니다. 용어가 많은데, 용어를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 보실 때 용어에서 어느 중간에 들어가는 문제 같은 게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강의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고 했어요. 도로법. 자,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지정한 도로, 지방도, 또 시에 있는 시도, 각 군에 있는 군도, 막
구에 있는 구도,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법의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은 뭐가 생각나세요? 돈을 받고 통과시키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유료도로법에 보면 토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는 도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튼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요 농어촌 도로 같은 그 개념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제일 많은 거죠. 공용이 이용돼. 공용이라는 건 일반 특정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걸 우리가 공용에 이용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공로, 사로라고 그러죠. 반대는 우리가 사로를 얘기하죠. 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로, 공적으로 이용되는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되고 있는 도로를 우리가 이제 공로다 그러죠. 자, 크게 보는 이제 면, 군 밑에 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면. 그 다음에 리라고 있죠. 면 밑에. 그 다음에 일반 또 리대 안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농도, 이런 것도 우리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도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기타, 불특정 다수인. 이 뜻은 뭐냐? 아무나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라든가 차마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 요거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도로라는 용어가 알고 보시니까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로가 만약에 되려면 성립 요건이라는 거 있죠. 첫째, 형태성. 두 번째, 이용성. 세 번째, 공개되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교통경찰. 다시 하면 국가나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형태성이라는 건 차선이 있어야 되고, 또 포장도 뭐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노면이 균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자동차 운송수단이 운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용성. 많은 사람이 왕복이라든가 화물차, 그 다음에 공중이 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개성. 공중이 일반 다중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이 이용 가능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공개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통경찰권. 자,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 교통경찰권, 국가라든가 일반 지방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그런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도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권이 미치는 걸 우리가 교통경찰권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도로의 성립 요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 아까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죠. 자동차 제일. 자, 자동차에는 차나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125cc 초과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126cc부터 자동차라 한다. 큰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큰 오토바이, 좀 비싼 오토바이. 그것도 우리가 자동차라고 불러진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아까 자전거에다 모터를 단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 대신 이제 125cc 이하, 좀 크지 않은 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50cc 미만, 요거 보고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우마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골 농로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소, 말 등이 이용해서 운행하는 걸 우리가 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동차 관리법상 이제 자동차 종류가 있죠. 자, 승용 자동차, 우리가 수용차라고 흔히 얘기하죠. 10인 이하, 요거 보고 우리가 수용 자동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승합이라는 말 쓰죠. 이건 11인 이상, 우리가 뭐 조그만 버스다, 뭐 마이크로 버스다, 대형 버스다, 그렇게 용어를 쓰죠. 11인 이상을 우리가 승합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차 인원하고 관계없이 이제 승합차를 보는 경우, 자, 승합차는 이거라고 했죠. 11인 이상. 근데 특수한 설비를 갖췄어요. 근데 내용은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도 승합차로 간주한다, 이런 거. 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차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차지만 11인 이하의 경영차지만 전방조종 자동차. 전방조종 자동차라는 건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쉽게 하면 본닛이라고 하죠. 본닛이 없는 자동차를 대개 얘기하는 거죠. 앞에 본닛이 없고 무득하면서 조종석이 바로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전방조종 자동차다,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는 거를 승합차로 간주한다. 이거는 내부 사정이 뭐 사람을 10명 타든 9명 타든 5명 타든 상관없이 11명 이상으로 간주해서 승합 자동차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또 화물 자동차 많이 있죠. 화물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 그다음에 특수 자동차. 특수는 이제 견인을 한다든가 구조를 한다든가 특수 작업을 위해서 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특수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바퀴가 2개 달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륜 자동차는 이제 이륜의 자동차. 이런 걸 우리가 구조를 가진 걸 우리가 이륜 자동차다. 교통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배기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1000cc가 됐든 50cc가 됐든 상관없이 자동차 관리법상은 이륜 자동차라고 해서 배기량 관계 없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도 또 많죠. 자, 건설기계가 저도 뭐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덤프트럭. 크잖아요. 몇 톤짜리 되는 거. 그다음에 뭐 노상안전기, 천공기, 뭐 도로보수 트럭, 노면 파쇄기, 수목 이식기, 뭐 트럭, 지게차 뭐 이런 용어를 써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관련되는 것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 차로, 자동차로 간주한다. 자, 긴급자동차. 여러분 긴급자동차 많이 보시죠? 어떻게 보면 제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저때 이제 법률에는 어떻게 했냐, 긴급자동차를. 법률로 규정한 거는 첫째, 소방차, 그 다음에 구급차, 혈액운반차.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시행령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행령에는 경찰용, 아니면 또 경찰이나 수사용, 또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경호용,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그 경찰청장이라든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할 수 있는 건 민방위용 차량이라든가 전기나 가스, 전화, 전신, 우편, 도로공사 이런 게 필요한 자동차를 우리가 긴급자동차로 지정해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한테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긴급은 아니지만 준긴급, 긴급자동차에 준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환자나 부상자, 그다음에 혈액운송차, 경찰차나 군부대가 유도하기는 차량, 우리가 이제 에스코트라는 말 쓰죠. 에스코트 받고 있는 차량 같은 걸 우리가 긴급자동차 중에서 준긴급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전시설 보죠. 안전시설. 먼저 신호기하고 신호등. 자, 신호기의 종류가 많죠. 신호기 종류. 신호기에 5가지가 됩니다. 자, 현수식. 자, 현수식은 이렇게 양쪽에 지주를 세워놓고 가운데 이렇게 해놓은 걸 우리가 현수식 신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측주식. 지주는 하나 세워가지고 옆에서 건 거죠. 요거 보고 이제 측주식 종형. 종형은 내려서 거는 걸 우리가 종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측주식. 측주식인데 측주식 아까 조금 종형을 얘기했으나 지금 이제 횡형. 요건 옆으로 이렇게 걸어놨죠. 요거 보고 우리가 측주식 횡형 신호기다 이렇게 얘기를 부르죠. 자, 중앙주식. 자, 지주대가 가운데 있으면서 가운데 지주대에다가 이 신호기를 설치한 걸 우리가 중앙주식 신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형식. 문이죠. 대문같이 생긴 거죠. 양쪽에 지주가 딱 세워가지고 가운데 대문처럼 신호기를 설치한 걸 우리가 문형식 신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호기 이제 종류하고 신호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량 신호등. 제일 중요한 게 차량 신호등이죠. 이제 원형, 둥근 등을 얘기하는 거죠. 둥근 원형의 등화. 자, 녹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참 운전하시다 보면 녹색이 제일 좋죠. 녹색은 어떤 표시예요? 뭐 직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좌회전할 수도 있고 가라는 뜻이죠. 녹색. 자, 근데 이제 황색은 조금 이제 적색하고 녹색의 중간입니다만 황색은 무슨 말이냐? 대개 이제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교차로가 있게 되면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황색등이에요. 황색을. 근데 정지하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법상으로는 정지하는 게 원칙이다. 정진해서 아니면 진입했다. 이미 황색 신호등에 전에 진입했다 그러면 신속히 교차로 같은 거라든가 그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가 무슨 등이다? 황색 등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마가 우회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이 황색 등일 때는. 녹색 등일 때는 차량이 우선이지만 황색 등일 때는
보행자가 만약에 횡단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을 무사히 횡단하도록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색. 적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적색. 적색이 제일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갑갑하시죠? 자, 대개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서야 된다는 거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회전은 살펴보고서 우회전은 갈 수 있는 거죠. 적색 신호가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다른 거에 이제 교통이 방해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회전을 하셔야 된다.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제 황색은 황색인데 전멸, 껌뻑껌뻑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황색 전멸이 떨어지면 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황색 그 등화 전멸 신호등으로 많이 바뀝니다. 신호 같은데 계속 불 빨갛게 해놓으면 차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황색 등화를 전멸을 해놓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색 등화의 전멸. 아까 이제 황색 등화인데 이거 적색 등화의 전멸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도 일시정지, 교차로라든가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게 되면 일시정지하는 게 원칙이다. 일시정지한 후에 또 주의하면서 이것도 갈 수 있다. 황색 등보다는 조금 중요한 데죠. 위험도가 조금 높은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더 기울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색등 전멸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신호등 또 보죠. 화살표로 된 신호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로 된 건데, 자,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죠. 화살표가 표시된 우측으로 되어 있다. 그럼 우측으로 가시면 되고, 좌측으로 되어 있다. 그럼 좌측으로 가시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황색 화살표가 되는 경우, 황색. 자, 황색은 아까 듯이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 이런 거를 이 직전에 정지하는 게 원칙이다. 자, 황색한다, 황색 띠다, 정지한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아유 괜찮겠지 차도 없는데 가시면 안 돼요. 정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적색 화살표의 등화. 여기도 아까 보시 정지선에 정지한 후에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 직진해서 정지해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녹색, 황색, 적색 이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 진행을 하시고 서야 된다. 반드시 서셔야 된다. 차가 없다. 판단해서 그는 혼자 판단은 아니다. 주변에서 만약 그 신호를 믿고 달리는 차가 있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원칙만 따라주시면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색 화살표 등화. 이제 화살 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면 된다. 화살표. 황색이지만 만약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색 화살표 등화. 적색이라는 말이죠. 적색 화살표는 일시 정지를 먼저 한다. 첫째, 차를 먼저 멈추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주의하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일단은 서가지고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적색 화살표 등화의 전멸시, 적색이 깜빡깜빡하는 경우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량 신호등. 차량 신호등 사각등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사각등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녹색 화살표의 등화. 차만은 화살표에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녹색은 뭐예요? 진행을 의미한다 그랬죠. 녹색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색 X표시. 요 X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표시 되어 있다. 그러면 진행할 수가 없겠죠. 이리로 가면 안 되겠죠. 이리로 가면은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상대방은 또 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그럼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과연 하향 쪽으로 화살표 병은 녹색이냐 적색이냐 잘 보셔야 돼요. 가시다가 그냥 잡담하시다가 못 보시고만 가시게 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색 이 X표시 등화가 전멸하고 있다. 깜빡깜빡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진입할 수 없다. 진입할 수 없죠. 진입할 수 없고 만약에 진입했다. 진입한 경우는 신속하게 차로 밖으로 변경해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으려 한다든가 다른 녹색으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멸을 하겠죠. 그러면 얼마간 시간을 둬서 전멸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신속하게 빠져나오라는 의미예요.
많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녹색을 해오면 상대방 측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진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진입을 하고서 운행하고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차로 밖으로 변경해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녹색, 황색, 적색 그 구분에 따라서 자, 또 전멸할 때하고 아닐 때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신호등, 보행자도 저도 뭐 횡단보도 같은데 기다릴 때 보면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네, 빨리 신호 안 바뀌나 자꾸 신호등만 보게 되는데, 자, 녹색 등화. 자, 보행자 녹색 등화가 켜졌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근데 자, 이런 게 있죠. 녹색 등화 바로 켜졌어. 근데 바로 뛰어서 횡단한다. 사고 날 확률이 크죠. 만약 차량이 황색 뜰 때 차량이 만약에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어. 그러면 미처 녹색 등화를 못 보고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녹색 등화가 켜지더라도 횡단보도 건너갈 수 있는 표시를 하더라도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된다. 특히 어린애 있으면 손잡고 건너셔야 돼요. 이 사고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경찰 할 때 교통계장하고 교통과장도 해봤습니다만 그때 보면 이런 사고도 많아요. 그냥 무심코 불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녹색 등화가 전면 깜빡거린다. 깜빡거리면 신속하게 완료하라는 뜻이죠. 빨리 건너가라는 얘기죠. 빨리 건너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 조금 시작했는데 깜빡깜빡해. 그러면 건너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안 되죠. 다시 원위치, 보도로 되돌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돌아오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근데 운전하는 분들은 그런 점에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내가 차량 진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저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있어. 그건 달릴 수 없잖아요. 당연히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된다. 운전 사고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이 적색. 자, 적색 등화인 경우에는 횡단에서는 아니 되죠. 간혹 뛰어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 자전거 녹색인 경우에도 자전거는 횡단할 수 있죠. 자전거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멸거리다. 전멸 깜빡깜빡한다. 그럼 신속히 횡단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만약 신호가 바뀔 것 같다. 그러면 도로로 다시 복귀해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게 원칙이다. 자전거도. 근데 적색이 켜졌다. 그럼 자전거는 횡단하면 안 되겠죠. 자, 버스도 이제 녹색이 켜졌다. 전용차로로 직진하면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근데 황색이 등화 켜졌다. 그럼 일전에 정지하는 게 원칙이죠. 횡단보도라든가 직전에 정지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진입 후에는 신속히 만약에 통과해야 된다. 횡단보도 건너고 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색 등이 켜져요. 그러면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속하게 빨리 통과해야 되죠. 그다음에 적색 등화가 켜졌다. 그러면 버스 전용차로 정지선에 정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횡단보도나 교차로 같은 데서 있게 되면 정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버스 기사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버스 신호도 이제 황색도 이제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 등화가 이제 깜빡깜빡 전멸한다. 그것도 일시정지를 먼저 한 후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한다. 먼저 차를 세워놓고 살펴본 다음에 진행한다는 뜻이죠. 자, 안전표지는 몇 가지가 있죠. 주의라든가 규제, 지시 이런 거 하는 걸 우리가 안전표지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요 기호라든가 문자, 선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안전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의표지는 이제 도로 상태가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부근에 위험물이 있다든가 이런 걸 미리 도로 사용자, 다시 얘기하면 운전자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규제표지. 자, 규제표시는 뭐냐? 제한이라든가 금지하는 거를, 이런 거를 운전자한테 사전에 알려주는 표지를 우리가 규제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시표지. 통행 방법이라든가 통행 구분 이런 거를 미리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걸 우리가 지시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보조표시. 보조표시는 주의표시라든가 규제표시, 지시표시 같은 거를 보충해요. 도로 사용자, 다시 얘기하면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보조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노면표시. 노면표시죠. 이거 표지가 아니고 표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노면에 기호라든가 문자, 선 같은 걸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노면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의표시 보죠. 이거 많이 보셨죠? 뭐 여기 보면 뭐
Y자형 교차로다. 예를 들면은 뭐 우르 굽었다, 좌르 굽었다. 아니면 가다가 보면 우측 차선이 없어진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언덕 위에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차로로 돼 있잖아요. 언덕 위 같으면. 근데 이런 거면 이런 표시를 잘 보시고 있어야 좀 이따 이게 차선은 좁아지는구나를 아셔야 돼. 그냥 계속 차선이 있다고 가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주의 표시 같은 걸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표시. 자, 통행하지 마라. 그다음에 자동차도 통행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규제 표시 같은 거. 아니면 자전거는 가지 마라. 여기 자전거 그려져 있잖아요. 가지 말라. 규제하는 표시죠. 이런 거. 그다음에 진입하지 마라. 아예 자동차는 들어가지 마. 일방 통행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이 진입 표시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모르고 들어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마주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날 확률이 그만큼 높죠. 네.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앞지르기 금지하지 말라는 장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시정지하라는 표시 같은 거, 그다음에 양보 운전하라는 이런 표시 같은 거 잘 보시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시 표시. 지시는 이런 거 뭐 자동차 전용 도로다, 자전거 전용 도로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하고 통행자를 이 보도에 구분돼서 가는 도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도로 같은 거 우리가 지시 표시다 그러죠. 그다음에 일방 통행. 요즘 일방 통행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그냥 무조건 차가 안 오네 가도 되겠다. 아니면 그 주위에 보면 요 일방 통행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일방 통행 표지판이 있는지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조 표시. 보조 표시는 이제 아까 주의 표시나 규제 표시나 이런 거를 좀 보충해서 해주는 표시를 우리가 보조 표시라고 해서 뭐 여기부터 500m는 뭐 주차가 금지된다, 정차가 금지된다, 뭐 그런 걸 우리가 보조 표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좌방향만 허용된다, 우방향만 허용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표시하고, 또 견인, 만약에 여기가 주정차 해놓으면 끌어간다, 견인한다, 이런 표시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주차나 정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노면에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노면에 그 중앙선은 이렇게 황색으로 아니면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우리가 그냥 노면 표시라고 그러는데, 노면에도 뭐 이쪽으로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것도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 어디 보면 자전거 도로 표시되면 좀 좁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그걸 여러분 잘 보시고 이런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나와서 자동차 도로 구분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행 방향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이쪽엔 좌측, 이쪽에는 우측, 가운데는 직진. 이런 걸 노면에 표시한 걸 우리가 노면 표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오르막 경사도 이런 건 잘 뭐 생소합니다만, 오르막 경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오르막 경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통행 금지라든가 아니면 지시표시나 규제라든가 노면 표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냥 통과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별로 잘 관심 있게 안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처음 가는 도로라든가 익숙치가 않은 도로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보셔야 된다. 보시고서 이 도로를 통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 이 사항을 잘 보시고 오늘은 이제 도로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신호등은 어떤 건지, 또 지켜야 할 게 뭔지 그런 거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 시험 문제 같은 건 어떤 게 또 나올지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보셔가지고 이 표시 같은 것도 금방 보고 이거 무슨 표시네? 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첫 강의입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교재에 있는 거를 한번 참고로 하셔서 다시 숙달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